자, 반갑습니다. 이건 또 방과후 뭐야?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듣고 싶죠? 도움 내가 내주 성적 수고 맞더라도 야야야 어떡해. 종 쳤다 빨리 자리에 앉아라. 자, 반갑습니다. 방과후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학습지 1.12 그리고 숙제 1.12 그리고 실전 문제 1.12까지 그냥 몽땅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천중학교 학생들은 곧 수학여행을 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안중에도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보겠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별표. 내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지만 여기는 별표를 막 진짜 그냥 100만 개는 쳐야 돼. 100만 개. 오늘 할 내용은 전개하는 건데 전개. 그러니까 단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우리가 하던 거야. 하던 거. 밑에 바로 써져 있지만 무슨 법칙을 사용하는 얘기냐면 분배 법칙. 그래요.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얘기인데 이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문자가 있는 단항식을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계산을 오늘은 연습을 할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구단처럼 사용돼야 하는 것인데 이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을 토대로 중3 이맘때쯤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인수분해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인수분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앞부분에도 굉장히 빡세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서 공부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인수분해인데 그 인수분해 내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출발점이라고 하면 끝도 없지만 크게는 오늘 내용을 시작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그래도 꼭 공부해 두시고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 중3, 고1 이 수학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초창기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 과정에 핵심적인 기본 스킬 같은 거야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의 주 공격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인데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4a라는 단항식이 있고 이것을 2a 더하기 3b라는 다항식에 곱해주는 형태인데 자, 보면은 자, 4a 곱하기 하고 자, 2a와 3b가 있죠. 그죠? 그래서 4a랑 2a를 먼저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4a랑 2a를 곱해주면 숫자는 숫자끼리 8, 문자는 문자끼리 a제곱. 그래서 8a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4a랑 뒤에 있는 3b를 곱해주면 4a 곱하기 3b가 되어서 4, 3, 12ab가 된다. 그래서 오케이. 자, 4a 곱하기 2a 더하기 3b라는 녀석을 계산했더니 요렇게 되네. 오늘은 요것을 한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밑에도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계산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왼쪽에 있던 우리가 풀기 전에 이 문제의 형태는 마치 곱하기로 괄호가 있죠? 그래서 뭔가 약간 뭔가 이렇게 꼬여있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여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좀 더 약간 이렇게 뭔가 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뭔가 약간 이렇게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매듭을 싹 풀어가지고 이렇게 쫙 펼친 거예요. 약간 이렇게 펼친 느낌이에요. 이렇게 펼친 느낌. 그래서 이거를 전개한다고 하는데요. 전개라는 거는 우리가 그 수학에서도 입체 도형의 전개도라는 게 있죠. 그죠? 펼친 그림. 그런 게 있고, 이제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감독님께서, 오늘 상대팀 공격 전개가 너무 날카롭고 정확했다. 연습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았다. 우리 팀이 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할 때 그 전개라는 것은 펼쳐나가는 거죠. 그죠? 공격을 펼쳐나가는 거. 그래서 마치 요 곱하기와 가로로 묶여있는 어떠한 이런 식들을 이렇게 다 항별로 풀어줬다라고 해서 전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개하는 걸 한다. 전개. 밑에도 있지만 4a 곱하기 2a 더하기 3b를 전개해줘서 이렇게 전개하면 전개를 해라. 전개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뭐 이 전개라는 단어는
어차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 뭐 전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어쨌든 아 이거 계산해 주는 게 전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전개라는 용어를 굳이 만들었느냐? 그냥 계산한다 하면 될 거를 왜 그러냐면 나중에 1년 뒤 오늘 우리는 요 거꾸로 가정을 하게 된다. 뭔 소리냐면 자 지금 8a 제곱 더하기 12ab가 있는데 얘를 그냥 보되 두 개의 항에 공통인 녀석이 무엇이 있을까? 숫자는 4가 공통이고 문자는 a 하나 공통이니까 얘를 추출해내면 나머지 한 각각 두 개에 뭐랑 뭐가 남지? 이렇게 해가지고 2a와 3b가 2a와 3b가 남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다시 요렇게 계산하는 걸 내년에 하게 돼요. 기껏 풀어놨더니 다시 묵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는데요. 뭐 깨알 중3 내용 잠깐 보는 거예요. 인수분해, 이 비슷한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15라는 녀석을 3 곱하기 5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죠?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 해가지고 소인수분해. 뭐 또 비슷한 예로 뭐가 있을까? 뭐 18이 있으면 얘는 2 곱하기 3 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했는데 마치 문자에 대해서도 똑같다. 뭔가 어떤 이 다항식에서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똑같은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소수는 아니니까 그냥 소를 빼고 문자들에 대해서 인수 분해한다라고 나중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뭐 티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 인수분해 또 다른 사례 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어떤 녀석을 우리는 나중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이걸 왜 배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에 이게 필요해서 방정식이라는 걸 풀기 위해서 우리 1학년 때는 1차 있었죠? 이제 중3 때 2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우는데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내용은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나중에 이거 거꾸로를 인수분해라고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전개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당연히 전개라는 녀석이 뭔지 알아야 되지만 선생님의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어요. 이제 이 전개라는 게 뭔지 뭐 그딴 건 관심 없고 일단은 몰라도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얘들아 지금 전개가 중요한 게 아니지. 니네 인생을 좀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꼭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선생님 전개 못하면 인생 뭐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 했죠 그죠? 나는 나중에 논란이 없어 이런 말을 다 평소에 다 해놓잖아 그지? 선생님은 공부를 못해도 차별하지 않고 공부를 못해도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고 늘 얘기하죠 그죠? 선생님 공부 못하는 애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지? 그지? 갑자기 왜 이런 넋두리를?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학생들은 어쨌든 공부를 하려고 어떻게든 수행평가, 어떻게든 시험 점수, 어떻게든 나에 대한 성의를 보이기, 어떻게든 니네 인생에 뭔가 좀 더 변화의 바람을 불기 위해서 듣는 거니까 그런 애들한테 1차적인 목표는 이걸 보고 계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니? 자 3a랑 2a 더하기 b 사이에 여기 가운데에 지금 뭐가 생략돼 있거든? 뭐가 생략돼 있게 어떤 애는 1이라고 하던데 1이 아니라요. 여기 가운데는 자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상태죠. 그죠? 원래는 자 이거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줄게. 원래는 3a와 2a 더하기 b 사이에 근데 갑자기 검정색으로 하고 싶어졌네. 자 원래는 3a랑 2a 더하기 b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래 곱하기가 생략돼 있어. 이거 우리는 생략하기로 한 건데 다시 꺼낼 줄 알아야지. 아무리 줄여 쓴다고 해서 막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가 있다. 그러니까 3a를 곱해줘라. 누구랑 누구한테? 2a 더하기 b 2a랑 b한테 곱해줘라. 이게 어렵나? 어렵겠지 뭐. 자 보자. 그래서 3a를 2a에 곱해주고 3a를 b에도 곱해주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는 하고 자 3a랑 2a를 먼저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3a랑 b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더하기를 이렇게 가져온다. 그래서 3a 곱하기 2a는 숫자끼리 6, 문자끼리 a제곱 더하기 3a 곱하기 b는 3a b를 그냥 그래서 계산 끝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요 곱하기가 요 위에 있는 곱하기인 거고 이렇게 선생님 왜요라고 물으면 이제 또 시간이 걸려.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오늘은 기억을 해보자. 기억. 그냥 따라해. 자 그냥 따라하는 거야. 자 2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와 5x 더하기 4 사이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그렇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마이너스 x와 5x 더하기 4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그럼 보자. 그러면 우리는 요 5x랑 4라는 녀석 두 개의 항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x를 곱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5x 더하기 4가 있었는데 똑같이 얼마를 곱해준다? 마이너스 x를 곱해준다고요. 그래서 항이 그대로 두 개인 거죠. 그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5x 제곱과 더하기 마이너스 4x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지만 우리는 보통 자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마이너스 5x 제곱 빼기 4x 이렇게 더하기 생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조금씩 가속 페달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괄호 안에 항이 몇 개요? 괄호 안에 항이 3개죠? x랑 뭐 마이너스 3y랑 1이랑 그러면 이 2x라는 녀석을 분배해 주는 거다. 몇 번이요? 3번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니? 자 그래서 자 2x 곱하기 x 2x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빼기 6xy 그 다음 더하기 2x 그죠? 어때? 괜찮지? 어렵다고 징징거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할 수 있다니까 니네가. 자꾸 이게 너무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보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4번도 7a와 3b와 마이너스 1이라는 3개의 항이 있는데요. 엄마나. 그래서 자 마이너스 5a 제곱을 분배해보자. 분배를 몇 번? 3번 한다 이거죠. 이렇게 자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a 제곱 곱하기 7a 5, 7에 35a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a 제곱 b다 그죠? 그 다음 더하기 5a 제곱이다 그죠? 요게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음수의 계산이 안 되는 경우야.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 뭐 이런 거라서 이런 거는 차근차근 앞에서 해준 거라 아이 참나 이거 어떡하냐 이것도 그냥 보고 따라 해봅시다. 일단 순서대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그 유리수 계산만큼은 이제 조만간 선생님이 또 새로운 특강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기초학력반 대상으로 한 새치기 새처럼 날고 치타처럼 뛰는 것보다는 편하게 기차 타고 따라잡자 뭐 이상한 소리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조만간 또 올려줄게요. 유리수 연산하는 거는 끝났네? 4번 끝났다. 5번 자 이제 분수죠. 그죠? 분수는 헷갈리면 자 3분의 1x를 원래 분배해야 되잖아. 근데 일단 3분의 1 먼저 분배를 해보자고. 그럼 3을 먼저 약분해주면 3, 3은 9, 3, 4, 12, 3, 2는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x를 분배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y 그 다음 빼기 2x가 되는 거죠. 그죠? 넘어가이. 6번, 7번, 8번. 자, 또 전개하는 건데, 아까랑 다르게 곱하기랑 어떤 하나의 항이 어디 있냐면, 뒤에 있다, 그죠? 뒤통수를 때려주는 거니까 똑같이 하면 돼. 그냥 당황하지 말고, 우리 분배법칙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문자만 추가된 거 뿐이니까요. 그냥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a랑 b라는 두 개의 항이 앞에 있는데, 뒤에서 10a로 그냥 후려 갈겨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 왜 검정색?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랑 더하기 b가 있는데 뒤에서 각각 10a를 곱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항은 결국 요 두 놈이 항은 더하기 기준으로 쪼개는 거죠. 그죠? 곱하기로 연결돼 있는 애들. 쉽게 얘기해서 단항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돼서 그럼 마이너스 20a 제곱이랑 더하기 10ab가 되는 거죠. 할만하지? 괜찮지? 할만하면 댓글을 좀 남기던가. 자꾸 보지도 않으면서 자꾸 잘 보고 있다고 그래. 아무튼 마찬가지로 자, a와 마이너스 2b와 5라는 세 개의 항이 있어요. 선생님이 자꾸 마이너스 2b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빼기 2b라고 그러죠. 그죠? 사실은 a 더하기 마이너스 2b 더하기 5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 나는 항을 자꾸 a랑 마이너스 2b랑 5라고 있는 건데 내 마음 다 알지? 그래, 알아주리라 믿는다. 마이너스 7b. 자, 이렇게 분배를 3번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7ab 더하기 14b제곱 빼기 35b가 되는 거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8번 분수가 있네요. 자, 먼저 2를 약분해 줍시다. 2를 먼저 약분해 주면 2, 3은 6, 2, 1은 2, 2, 5, 10. 그 다음에 x, y를 분배하자 이거죠. 3번이요. 는 마이너스 3, x가 있는데 x, y를 더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더하기 x, y 빼기 5x, y가 되는 거. 됐죠? 그 다음 9번 없네요. 있나요? 참고는 여기서 좀 읽어볼까? 어디 보자. 자, 이거 뭐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엔 별로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 얘기하면 하나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이런 거까지 기억하기 어려울까봐. 자, 단항식이 앞에 있을 때는 곱셈을 생략했는데 예를 들어서 10a 뭐 이렇게 썼는데 단항식이 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쓴다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 표현은 어색한가봐. 근데 너네가 이렇게 쓸 일은 잘 없으니까 보통 이런 주어진 건 아직 푸니까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때? 뭐 막말로 이렇게 물론 안 된다고 하지만 뭐 대학교 가면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침 쓰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는 오타가 안 고쳐져 있을 거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오타가 어딘가 있어. 그래, 여기 오타. 이 실전 문제인가요? 숙제네요. 숙제에 오타를 왕창 내놨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계속 학습지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은 너네들이 보통 두 가지 풀이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얘들아 색칠한 부분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 녀석이 누군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뭐야? 색칠한 부분. 직사각형이죠. 그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면 가로는 3x. 자, 세로의 길이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인데 2x에서 1을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배해줘야 되겠다. 전개해줘야겠네요. 그러면 6x제곱 빼기 3x가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첫 번째 방법인데 이제 너네들이 다양한 문제를 그냥 어제 한 문제라서 기억나는 경우는 그냥 전체에서 하얀 부분 빼줘도 물론 된다. 너무 된다. 잘 된다. 그래서 전체는 6x 제곱이고요. 전체가 그다음 이 하얀 부분은 2x니까요. 두 개 빼주면 답이죠. 그죠? 이거는 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학습되는 방법. 그래도 일단 가장 먼저는 구할 수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얘를 표현할 수 있나? 이 1번이요. 근데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둘 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10번 갑니다. 10번. 윗변의 길이가 3x제곱, 아랫변의 길이가 4y, 높이가 2xy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아직도 알려줘야 하는 제 자신이 조금 슬프지만 이거 알려준다고 돈 더 드는 것도 아니니까 선생님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알려줄 수 있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다. 또는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 좀 이상하게 생겼죠? 삼각형도 좀 모나게 생겼죠? 이런 애들은 절반을 해주는 거고,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 아니 평행사면 같은 애들은 약간 듬직하게 생겨서 이를 안 나눠. 이렇게라도 얘기해 줘야 되나? 자,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그죠? 그럼 검정색으로 해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죠? 그럼 먼저 2를 약분하고 시작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x, y를 뒤에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죠? 뒤통수를 때려줘라. 그러면 는 해가지고 3x제곱 곱하기 xy니까 3x 세제곱 y 더하기 4xy 제곱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맞겠지 뭐. 11번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곧 풀게 될 수행평가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가 될 거야. 5점짜리. 그러니까 이게 좀 영상에 올리긴 좀 부끄럽습니다. 다른 동네 학생들이 들으면 좀 깜짝 놀랄 수 있지만 이런 걸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래요. 돌아버리겠죠, 그죠?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 하지만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고 너네들은 그 점수를 낼름 받아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말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 쉽진 않아요. 계산이 많아요. 침착하게 해봅시다. 자, 11번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요. 밑변을 어디로 해야 할지 잘 감이 안 온다. 여기를 밑변으로 해볼까? 여기를 밑변으로 하려면 높이를 이렇게, 그지? 높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 5인 건 뭐 어떤 예습한 애들이 아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를 뭐 알아낸다고 해도 높이를 또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럼 봐봐. 주어진 녀석을 구할 수 없으면 돌아가야 돼. 다른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면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죠? 네, 전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 뭘 빼주면 되냐면 하얀색 부분 삼각형 있죠? 1번, 2번, 3번 삼각형을 빼주면 되겠다. 왜냐면 셋 다 직각삼각형이라서 우리가 넓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1번도 빼주고 2번도 빼주고 3번도 빼주는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일단 전체 넓이는 가로 4a 곱하기 세로 3b니까 12a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Let's go. 자, 1번 밑변 4a. 자, 높이 볼게요. 높이. 요. 이거 어떻게 구해? 그렇지. 전체 3b죠? 왼쪽 보세요. 3b라고 써져 있죠, 그죠? 전체 3b인데 4를 빼는 거죠. 3b 빼기 4니까 자, 구해보면은 자, 4a 곱하기 괄호 열고 3b 빼기 4 거기에다가 2를 나눠줘야겠죠, 그죠? 그럼 약분해주면 2a가 되는 거고 2a를 분배해보자, 그죠? 2a를 분배, let's go. 그러면 자, 오케이. 6ab 빼기 248a,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구한다? 뭐야 이거? 3, 4, 12 나누기니까 네, 6입니다. 6. 그래서 지금 1번의 넓이를 네모로 해주죠. 2번의 넓이 구했고요. 자, 3번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자, 밑변의 길이를 표현해 볼게요. 지금 밑변의 길이가 여기죠? 여기죠?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그렇지. 자, 전체 4a였는데 3을 잘라냈죠, 그죠? 4a 빼기 3.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 치우자. 자, 밑변 4a 빼기 3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지? 괜찮지? 나랑 같은 언어로 지금 대화하는 거 맞죠? 괜찮지? 이렇게 써도 되지? 그래요. 그럼 2분의 3b를 분배해 봅시다. 2분의 3b를 분배해주면 자, 첫 번째 6ab 빼기 2분의 9b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셋 다 구했다. 그래서 자 밑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옮겨 써보면 자 빼기 1번의 넓이는 사실 6ab 빼기 8a니까 자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아 그래 빼기 6 빼기 6ab 빼기 2분의 9b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바로 쓸 때 요 빼기 대신에 그냥 괄호를 바로바로 지어주면서 그냥 이렇게 뒤에 거에는 부호 반대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바로 가능한가요 혹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자 보자. 동류항끼리 계산해보면 12ab 빼기 6ab 빼기 6ab니까 ab가 있는 항은 사라지고 8a 더하기 2분의 9b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a 다음에 그냥 b를 넣는 거예요. 보통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순서가 뒤집어져도 어쨌든 이렇게 답은 나오겠죠. 요게 이제 우리 수행평가 5점짜리 문제 충분히 연습을 시킬 예정이니까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네. 다음에 12, 13번. 자 12번은 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추리하는 거. 자 누가 있었는데 4x를 곱해줬더니 8xy가 나왔고 또 4x에 누구를 곱해줬더니 빼기 16x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데 자, 파란색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면 4x에다 누구를 곱하면 그렇지 2y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4x에 누구 곱하면 빼기 16x다? 빼기 그냥 4죠. 그죠? 자 이렇게 그냥 추리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익숙해져야 되는 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걸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는 괄호를 궁금하단 말이야. 괄호가 궁금한데 자 검정색. 자 우리는 괄호가 궁금한데 앞에 4x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8xy 빼기 16x인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괄호가 궁금하다고요. 그냥 괄호란 얘기는 괄호 뒤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냐면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좌변에 우변에 어떤 걸 곱해서 좌변에 있는 1이 돼야 돼. 1에 4x에다가 뭐 곱하면 1이 될까요? 이거죠. 그러면 4x분의 1이죠. 이게 바로 역수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괄호를 제외한 4x라는 녀석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에도 곱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좌변은 끝났고 이제 우변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분배를 해보자 이거죠. 요 두 녀석한테 분배를 해보면 자 2y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죠? 끝. 괄호는 2y 빼기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리하면 앞에 방법으로 풀어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등식의 성질은 아직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지금 공부해두면 너무너무 좋다. 등식의 성질을 문자가 있는 식에 적용하는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마찬가지로 추리해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등식의 성질을 써볼게요. 괄호가 있는데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y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는 자 2x제곱 y 빼기 6xy제곱 더하기 5y 세제곱이 있는 상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괄호가 궁금한데 괄호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곱하기 1로 만들자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1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를 1로 만든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죠. 얘 역수를 곱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 1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분의 2를 곱하는 거죠. 왜냐면 대각선끼리 그죠? 그러면 너만 곱할 수 없지. 우변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y분의 2를 곱한다. 그럼 분배를 해보자 이거죠. 분배를 했고 분배 1, 2, 3 자 분배해보면 먼저 2x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y분의 2인데 숫자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그리고 문자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더하기 12가 되는데 x는 관심 없고 y 하나 그 다음에 빼기 10 y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2번, 13번을 해결해 주면 되겠다. 지금 고민인 게 숙제랑 스트레이트로 할지 아니면은 따로 찍을지 너무 길어지려나? 견적을 내볼게요. 끊는 게 낫겠다, 그죠?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잘 모르겠어요.